만약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500년 전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그 괴물이 오늘 밤 당신을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역사학자 김서연 교수는 평범한 연구를 하던 중 조선 왕조실록의 한 페이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종 22년 6월 17일 경복궁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기록. 그런데 이 기록이 적힌 종이만 유독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가 스며든 것처럼. 김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은 간결했습니다. 개와 같이 생겼고 크기는 망아지와 같았다. 궁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정치적 혼란의 은유로 해석했지만 김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괴수가 출몰했다는 그 시기 궁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궁녀 3명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고 내시 2명이 밤중에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저 병사와 실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김 교수는 이 모든 것이 괴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궁궐 주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밤마다 궁궐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아침이면 발견되는 정체불명의 발자국들. 이 모든 증언들이 괴수 출몰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장 조사를 결심했습니다. 500년 전 그 괴물이 나타났다는 바로 그 장소,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오후 관광객들로 붐비는 경복궁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눈에는 아름다운 단청과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있는 어두운 역사의 흔적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특별 허가를 받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괴수가 처음 목격되었다는 근정전 뒤편의 외진 전각들. 그곳에서 김 교수는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나무 기둥에 마치 거대한 발톱으로 핥힌 듯한 세 줄기의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처 주변의 나무는 기이하게도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만져보니 다른 부분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는 이 발견에 흥분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후원에 깊숙한 곳, 일반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외진 구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한낮인데도 어둠침침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김 교수는 고성능 녹음기를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모를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녹음기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이 세상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와도 달랐습니다. 마치 고통과 원한이 뒤섞인 인간도 짐승도 아닌 무언가의 신음 같았습니다. 김 교수는 소름이 돋았지만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두 번째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연못가에 있는 정자 기둥에도 똑같은 발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고 자국 주변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듯하면서도 비릿한 형언할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못 바닥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맑아 바닥이 훤히 보이는 연못 한가운데 뭔가 하얀 것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뼈였습니다.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하게 뒤틀린 뼈들이 연못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궁궐의 역사에 정통한 한 노파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의 집은 북촌 한옥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한옥 안은 온갖 부적과 제기들로 가득했고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 교수가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설명하자 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짐승이 아니여. 원이여 원. 궁궐 담장 안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계집들의 피 맺힌 원한이 뭉쳐서 짐승의 탈을 쓴 것이지. 중종 때 궁궐에서는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후궁들이 독살당하고 비밀을 알게 된 궁녀들이 산채로 땅에 묻히고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괴물이 된 거야. 노파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종시대 궁궐에서는 권력 다툼이 극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왕의 비밀을 알게 된 궁녀들은 입을 막기 위해 잔혹하게 살해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궁궐 지하 깊은 곳에 은밀히 매장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원혼들이 아직도 궁궐을 떠돌고 있어 자기들을 그렇게 만든 놈들을 찾아서 그리고 이제는 그 비밀을 파헤치려는 사람들까지 노리고 있지. 노파의 말에 김 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은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경복궁 지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회로 아래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조선시대 왕실의 비밀 창고나 감옥으로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밤 12시 김 교수는 홀로 경회로 지하로 향하는 좁은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에 나아가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통로 같았습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방마다 녹슨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가장 깊숙한 방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수많은 손톱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벽을 긁으며 탈출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곳이 바로 무속인이 말한 그 장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궁녀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낸 곳. 그들의 원한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교수의 손전등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그녀는 들었습니다. 벽 저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흐느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여자가 동시에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 무언가 기어오는 소리. 김 교수는 공포에 질려 손전등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몇 번의 깜빡임 끝에 불빛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보고 말았습니다. 감옥 저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앙상한 팔다리, 뒤틀린 관절,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눈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기어 나오는 형체들. 모두 한때는 아름다웠을 궁녀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원한에 뒤틀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교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에서는 계속해서 흐느낌과 신음이 흘러나왔고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지하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 교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괴물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빠르게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좁은 지하 통로에서의 필사적인 도주. 김 교수는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지만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계속 달리게 했습니다. 가까스로 지상으로 탈출한 김 교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견된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동안 극심한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의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녹음기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과 그녀의 비명만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괴물들이 아직도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몇 달 후 김 교수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그 괴물들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궁궐 근처만 가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가 연구실을 정리하던 중 그날 밤 지하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작은 돌멩이를 발견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중에 주머니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돌멩이를 닦아내자 표면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창덕궁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발톱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어둠 속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와 여자들의 흐느낌. 김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그 돌멩이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 저주의 매개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저주가 자신을 따라온 것이라는 것을. 김 교수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괴담으로 여겨졌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이 이야기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 교수가 갔던 바로 그 장소들을 찾아갔습니다. 경복궁의 외진 전각, 창덕궁 후원의 깊숙한 곳, 그리고 몇몇은 실제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유튜버는 창덕궁에서 촬영 중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포착했다고 했고, 다른 인플루언서는 경복궁에서 기이한 소리를 녹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촬영 후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김 교수와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김 교수의 이야기에 자극받은 다른 역사학자들이 조선 왕조실록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종시대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괴수 출몰 사건 외에도 수많은 의문스러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집단 실종, 원인 모를 전염병, 그리고 왕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는 기록까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왕들의 실록에서도 비슷한 기록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대, 성종시대, 선조시대, 각 시대마다 궁궐에서 괴이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궐은 권력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비극이 일어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비극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형태를 갖춘 것이 바로 이 괴수들인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의 사건 이후 궁궐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비원은 야간 순찰 중 경복궁 근정전 뒤편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기이한 형태의 그림자가 전각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창덕궁의 한 가이드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던 중 후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문화재 복원 전문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경복궁의 한 전각을 복원하던 중 바닥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들이 무질서하게 묻혀 있었고 그 뼈들은 모두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자 몇몇 과학자들이 실제로 궁궐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궁궐의 전자기장을 측정했고 실제로 몇몇 지점에서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가 괴수를 목격했다는 지하 공간 근처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전자기 이상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음향학자들은 궁궐 곳곳에 녹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녹음되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모든 현상이 집단 히스테리나 암시 효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식적으로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며 괴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몇몇 고위 공무원들이 비밀리에 무속인들을 불러 궁궐에서 굿을 지내게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여러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궁궐의 야간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일부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건 이후 거의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을 봅니다. 매일 밤 제 꿈에 나타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50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궁궐의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원한이 괴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은 것이 괴물을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만 그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교수의 메시지 이후 궁궐에서의 괴이한 현상들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목격담들이 나오고 이상한 소리들이 녹음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 영혼들이 아직도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궁궐을 떠돌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조선 왕조실록에 그 기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중종 22년 6월 17일 경복궁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그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이 적힌 종이는 여전히 검붉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궁궐을 방문하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특히 해가 진 후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500년 전에 그 괴물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기이한 그림자를 본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들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당신도 김 교수와 같은 운명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실록의 기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계속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이야기도 그 페이지에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궁궐 어딘가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희생자를,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